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9월 1일에 우리 멤버분이 이런 식의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미글로벌 차트고요. 한미글로벌 사우디 국부펀드 총재 내주 방한 소식에 주가 강세. 네, 사우디의 국부펀드 총재가 방한한다는 소식만으로도 한미글로벌의 주가가 20% 정도가 상승하는 일이 좀 발생했습니다. 그만큼 이 주식시장에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한미글로벌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는지를 곧바로 알 수 있는 이슈였죠. 그만큼 사우디, 특히 네옴시티 관련해서는 한미글로벌이 대장주라는 것입니다. 사부님 예전에 투자하셨던 한미글로벌이 갑작스럽게 주목받고 있네요. 이렇게 주목받았을 때 거래량이 최대한 터져줘야 합니다. 기업인 한미 첫 우크라이나행 원희룡 장관 재건 협력 대표단 20여 명 동행 이렇게 기사도 다른 멤버분이 좀 띄워주셨고요. 지금 보시면 거래량이 좀 꽤 실렸어요. 물론 그렇게까지 실린 것은 아니지만 첫 번째 이슈, 그러니까 대중들의 관심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날에 발생한 이슈인 것 치고는 꽤나 좀 주목할 만한 그런 이슈가 발생한 것은 맞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한미글로벌을 좀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지금 우리 멤버분들 간에 나눈 대화를 먼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8월 30일 글이고요. 토론방에서 나눈 대화입니다. 자, 100만 원으로 줄어드는 것은 오보라고 하네요. 오보긴 하지만 긴축 사이클 중에 정부 정책 요령이 과거처럼 크지 않은 가운데 정책이 집중되는 곳에 돈이 쏠릴 가능성은 큰 것 같습니다. 가령 이런 산업들이랄까? 정부 기조가 딜레버리징이라 더 그렇듯합니다. 그렇죠. 저번 정부와 이번 정부는 확연히 달라요. 저번 정부는 빚을 최대한 늘림으로써 부채를 최대한 늘림으로써 어마무시한 그런 뭐랄까 복지 정책을 할까요? 아니면 국가 주도의 성장을 좀 꾀했다면 이번 정부는 빚을 최소화함으로써 정부의 그런 재정에 최대한 신경 쓰므로써 성장보다는 훨씬 더 안정에 기여를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그도 그럴 것이 금리에 대한 그러니까 금리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커요. 인플레이션과 그로 인한 금리 상승으로 인한 압박이 크기 때문에 사실 이런 상태에서 재정을 좀 마구잡이로 늘렸다가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상당히 우려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행 같은 경우도 대한민국 부채가 증가하게 된다면 한마디로 집값이 추가적으로 상승하게 된다면 금리 상승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식의 좀 대화가 나왔었고 좀 기니까 그냥 바로바로 넘겨드릴게요. 그리고 8월 31일, 8월 31일에 나온 그런 대화 글입니다. 우리 조그만 기쁨 대결 필승 토론방 대화 글이죠. 자, 멤버분들께 의견 여쭙니다. 팔란티어의 현재 차트 흐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팔란티어 저희가 투자했었죠. 굉장히 큰 수익을 내고 현재는 수익 실현한 상태입니다. AI 섹터를 끌고 올라온 것은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있죠.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도 21년 전고점을 뚫고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의 고점에 의한 조정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고금리의 영향은 이제부터 기업들에게 적용될 거라 보고 더 큰 조정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팔런티어는 저도 이거 공개적으로 몇 번 말씀드렸어요. 챗 GPT가 처음 나왔을 때 우리는 투자자로서 팔란티어에 주목해야 한다고 꾸준히 말씀드렸고 그 이후에 주가는 꽤나 크게 상승한 것은 사실입니다. 제 소견으로는 기술적으로 중요한 시점이 탑니다. 이게 다 우리 멤버분들이 남긴 이제 의견들입니다. 추세가 꺾이면 헤드앤숄더가 보이기 때문인데요. 물론 현 추세를 유지해서 전고점을 돌파하면 추세 상승을 하겠지만요. 저는 팔란티어 빨랑 뛸 줄 알고 샀는데 벌써 2년 넘게 물려있네요. 네, 이분은 우리 멤버가 되기 전에, 그러니까 제 멤버가 되기 전에 팔란티어에 물려 계신 분입니다. 전 미국의 핵심 AI 기업이고 실적도 지속 좋아지고 있기에 장기적으로 모아가야 할 주식이라 여겨지고 그 전략의 본 종목을 평단 이하로 10% 내려가면 조금씩 계속 추미하고 있습니다. 굴럭. 미중 패권에서 미국의 AI를 핵심 전략 중 하나로 보고 있어서 전략적으로 밀어줄 거라 생각해서 단기 조정이 지나면 좋아지리라 봅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사실 고금리에 대해 팔란티어라는 기업이 영향을 받냐를 생각한다면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부채 걱정이 없고 자본 조달은커녕 자사주 매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금리 환경이 동사의 업황을 짓누르냐?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빅테크 기업들처럼 경기에 민감한 광고나 컨텐츠 사업을 영위하는 것도 아니고 데이터 센터에 막대한 캐펙스 투자를 하지도 않습니다. 외려 IT 기업
IT 업계의 전반적인 인구 구조 조정으로 비용 감소와 함께 팔란티어의 솔루션이 기업들에게 강력한 비용 절감 솔루션으로 더 메리트가 부각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업황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지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추세가 꺾일 때 사부님 따라 전량 매도했는데 역시나 고민인 건 땡땡님 말씀대로 헤드앤숄더 패턴으로 지속할 때마다 가능성과 다시 돌파할지 두 가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인 듯 싶네요. 현재 포지션은 없는 입장에서 전자가 되면 좋겠으나 후자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네요. 좋은 대화가 오갔군요. 편하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시장에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러니 밸류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거겠죠. 실제로 대부분의 기본적 분석, 대부분의 기업 분석은 사실 나만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시장도 전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게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 테슬라 같은 경우도 테슬라 투자자들은 자기들만 테슬라의 자율주행, 테슬라의 로봇, 테슬라의 AI, 나아가서 테슬라의 머신러닝이라든가 슈퍼컴퓨터, 조금 더 나아가면 테슬라의 메타버스까지 이런 것들을 본인들만 알고서 투자하고 있는 듯하지만 사실 시장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시장도 알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그런 엄청난 밸류에이션을 과거부터 지금까지 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기업 분석, 내가 하는 기업 분석은 사실 시장도 전부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팔란티어의 성장 잠재력을 지금 당장 높게 쳐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손절한 것도 아니고 이미 좋은 수익을 냈으니 더더 급할 게 없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시장의 메시지에 주목하면 됩니다. 기회는 계속 옵니다. 실제로 기회는 왔죠. 그 다음날 바로 그냥 8.5% 급락했습니다. 참고로 내가 기본적 분석했을 때 그 기본적 분석, 기업 분석이 상당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시장이 몰라야 합니다. 그럼 시장이 알고 있냐, 시장이 모르고 있냐를 판단하기 위해선 밸류에이션을 보면 돼요. 밸류에이션 혹은 차트 흐름을 보면 됩니다. 차트 흐름이 너무나도 썩어 있으면서도 밸류에이션이 누가 봐도 저평가라면은 사실 시장에서는 그걸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예 시장에서 무관심하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표현이겠습니다. 무관심하기 때문에 알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소외되어 있고 소외되어 있다 보니까 하락을 거듭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차트가 쩔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평가되어 있고 이런 겁니다. 여기서 진입하는 것이 가치 투자자들인 것이고 반대로 굉장히 고밸류에이션이에요. 나만 알고 있는 내용 같다? 그런 건 없어요. 고밸류에이션일 때는 나만 알고 있는 그 기업의 핵심적인 성장성 같은 것들은 없습니다. 시장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기업의 고밸류에이션을 주는 겁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시장의 메시지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자, 8월 31일에 나눈 글입니다. 브라질 발레, 중국 철강 수요 하락 심각하지 않다. 중국 브라질 관계 영향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중국 내 철강석 가격만 봐도 알 수 있죠. CS인들은 아래꼬리 달면서 거래량이 폭등했는데 이것이 엊그제 강의해 주신 그런 모습이라고 봐도 되나요? 물론 지수긴 하겠지만 최근에 제가 우리 멤버분들 대상으로 이제 강의를 하나 해드렸죠. 개별 종목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반등이 있어야겠죠. 일봉보다는 주봉보다는 월봉에서 신뢰가 더 올라가는 추세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추세가 만들어진다면 저는 오늘 유의미한 저점을 찍은 것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네, CS인드 차트이고 보시면 이런 식의 추세가 만들어진다면 저는 유의미한 저점을 찍은 것이라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엄청난 거래량과 그리고 음봉을 잡아먹는 양봉 이런 것들이 동반되어야 되는데 오늘 보면은 그런 모습은 안 나왔어요. 따라서 어제 이런 아래꼬리와 거래량의 증가는 사실 조금 더 봐야 될 시기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라는 것이고 아니면 추가락을 염두에 둘 수도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일단 좋은 기회가 오고 있는 것은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동감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걸 예로 들었죠. 이때를 예로 들어 드렸습니다. 비슷한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가 정확하게 이날이죠. 이날 이 아랫꼬리와 이 아랫꼬리를 잡아먹는 이런 양봉이 다음날 바로 나왔고 거래량이 급증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나와줘야지만 보시면 여기서 나온 거죠. 양봉과 거래량 급증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지만 유의미한 반등세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전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고 우리 강의를 들은 멤버분들은 단번에 이해가 가실 겁니다. 오늘도 귀중한 강의네요. 멤버분들은 투자와 관련하여 무슨 말을 해도 규정이 걸리지 않습니다. 좋은 마음 토론방이든 이방이든 최대한 많은 의견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저 또한 규정에 걸리지 않는 한도 내에서 종목 관련된 분석들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강의가 필승 멤버였던 것 같아서 이 방에다 옮겨왔습니다. 해당 시그널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케이스들을 스터디해야겠네요. 예, 그런 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여타 다른 기술적 분석 기법들과 다르게 최저점을 잡을 수 있는 기법이기에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최저점 너무 사랑합니다. 네, 최저점 정말 좋죠. FST 차트가 아름답네요. 네, FST 투자 중이라고 공개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FST 오늘 6.32% 정도 상승 마감했죠. 구리값 하락도 못 막았다. 전략 케이블 가격 공고 행진 이거 전부 다 우리 멤버분들이 다 올려주시고 의견 내주시는 겁니다. FST 추가 매수 가려고 했는데 안 잡히네요. 상당히 강합니다. LS 뜬금없이 초전도체로 엮여서 수급이 꼬였는데 조금씩 풀리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LS 같은 경우도 좋은 수익 내고 매도했죠. 수익 실현했습니다. 지금은 지켜보고 있고 다시금 좋은 기회가 주어지고 있어요. 하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최근에 대화를 나눈 것이고 이번에 한미글로벌도 사실 우리 멤버분이 언급해 주셨어요. 멤버분이 처음에 언급해 주셨고 그 위에 주가는 조금 더 아마 제 생각 꽤나 상승한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지금부터 한미글로벌에 좀 주목을 하면서 이미 유의미한 거래량과 추세 돌파가 성공을 했고요. 여기 박스권 하단라인까지 지금 이게 박스권을 뛴다면 박스권 하단라인까지 돌파를 할 경우에는 니콜라스 다바스가 주장했던 박스권 이론의 하단 부분 그러니까 하단의 저항 라인 쉽게 말해서 지지 라인을 돌파를 했다. 저항이자 지지 라인 되겠죠. 돌파하면은 지지가 되는 것이고 돌파하게 되는 저항 라인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 우리 필수 멤버분들께 이런 거 다 전부 다 알려드리고 있고 알려드릴 겁니다. 제가 읽은 내용들은 우리 멤버분들께 전부 다 알려드릴 거예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는 이제는 만약에 이 박스권 내로 돌입하면서 지지까지 받아준다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볼 하겠죠. 실제로 한미글로벌은 실적이 매우 잘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최근에 이제 올해부터는 대규모 인프라 장이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미국만 봐도 알 수 있죠. 대한민국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뭐 평생 난리죠.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현대차, SK하이닉스 전부 다 대한민국에 공장을 짓지 못해 한다리고 조선소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해상풍력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전력인프라 역시나 네, 올해부터 대한민국과 보더라도 얼마나 캐패스 증가에 대한 열을 올리고 있는지를 눈치를 채야만 합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이제 2천억 원 이상의 매출액이 돌파가 되었고요. 영업이익도 137억 원에 기록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이렇게 기록한 것이고 올해 하반기 내년으로 갈수록 실적은 물론 올해 하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금리에 따른 부담감이라던가 혹은 대한민국 특히나 부채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커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해외 쪽만 본다면 한미글로벌은 이미 매년 해외 쪽에서 40% 이상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요. 이미 올해 기준으로도 작년 대비 40% 이상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고 그 중에서 사우디의 네옴시티와는 이미 8개 계약을 체결했고요. 내년 1분기부터는 수주가 쏟아질 거라고 기업 측에서 그러니까 한미글로벌 측에서 자신 있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 대한민국에서도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 생산 라인 P3L, P4L이 현재 가동 중이고 삼성 디스플레이 마찬가지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마찬가지고 SK하이닉스도 대규모 공장을 지을 예정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외국 공장에서도 배터리 공장, 반도체 공장 그 외에도 세화 윈드라던가 아니면 KTNG 이런 것들도 이제 해외에서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 미국의 자회사도 있어요. 지분이 대략 한 80% 정도 되는데 미국 자회사도 올해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약간 매출액만 500억 정도 아마 올해만 치면은 1000억 원 이상의 매출액이 날 텐데 보시면 한미글로벌 매출액이 1000억 원이에요. 그런데 미국 자회사에서만 올해 매출액이 1000억 원. 이건 뭐 엄청난 거죠. 작년 매출액이 1000억 원인데 올해 자회사 매출 1000억 원이고 이미 2000억 원 이상의 매출액을 찍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 매출액이 3,700억이라는 점을 봤을 때 결국 자회사만 1000억 원 그리고 올해 이미 2000억 원 이상이라는 것을 봤을 때에도 역대급의 실적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고 올해가 시작이기 때문에 내후년으로 갈수록 훨씬 더 좋은 성장세를 보일 가능성도 높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하이테크 산업이라던가 뭐 신재생 에너지, 반도체, 2차 전지 이쪽에 강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퀄리티, 상당히 고마진에 대한 사업을 꾸준히 하고 있다. 뭐 데이터 센터라던가 혹은 네옴시티도 마찬가지고요. 이쪽에 대해서도 꽤나 기대할 만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특히 이제 하이테크 쪽, 뭐 반도체라던가 배터리, 데이터 센터 이쪽에 대해서는 이미 95%의 인력들을 총동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업황이 상당히 좋은 곳이고 앞으로도 향후 몇 년간은 업황이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우디의 네옴시티로 인해서 주가가 이렇게 올랐지만 이제 한미글로벌 자체적으로만 보더라도 대규모 전세계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힘입어서
특히 이제 하이테크 공장들의 증설에 힘입어서 상당한 실적을 오랫동안 낼 수 있는 기업이라는 점은 염두에 둘만 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돈이 됩니다. 필승!